안녕하세요, 용커버입니다. 오늘은 파동의 끝은 어떤 모양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했고 또 매매에 접목시키는 그런 사람들로서 파동을 계속 추적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책만 보다 보면 이게 좀 연관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에서 가장 메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임펄스와 조정입니다. 이 임펄스가 나오고 조정 ABC가 나오고 요거의 무한 반복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 어디를 타겟팅해야 되는지가 우리가 매매할 때 제일 고민되는 순간일 텐데요. 우리가 책만 보고 이론만 보고 차트를 봤을 때 흔히 실수하는 오류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임펄스라고 생각할 만한 파동이 나온 뒤에 바로 이렇게 조정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그중 하나입니다. 이게 어떤 프레임에서 보든 뭐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조정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추세라면 뭐 조정이 안 나오고 바로 이렇게 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추세의 끝, 파동의 끝 이런 데서는 어떤 식으로 파동이 끝나는가 요거를 좀 매매할 때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담대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고 또 써먹는 방법이실 텐데 파동의 마무리라는 그 도담님의 이론이 있어요. 파동의 마무리 ABC 이렇게 가다가 밑으로 ABC 그리고 더 작은 프레임으로 봤을 때 여기도 ABC 이런 식으로 이 ABC가 왜 나오는 것일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알고만 계셔도 그냥 마무리 ABC가 나왔네 라고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게 왜 발생하는지를 알고 써먹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는 거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론을 공부했을 때 어떤 파동이 나오면 바로 이렇게 그냥 끝난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근데 실제로 매매할 때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봉으로 쪼갤수록 15분, 5분, 1분 이런 식으로 쪼개 봤을 때 이 캔들의 패턴들이 이렇게 갔다가 바로 이렇게 가진 않는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가죠? 좀 이렇게 다가 횡보도 좀 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추세 전환 이 캔들의 모양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 이런 게서 ABC가 나오고 이평선도 돌리고 그다음 여기 뭐 넥라인 그어서 여기를 밟고 뭐 두 번 돌려서 이중대 돌림이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런 이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파동의 끝의 모양은 마무리 ABC가 맞는데 왜 마무리 ABC로 끝나야 전환이 되느냐인 거죠. 추세가 나오고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은 ABC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 요 상승 추세라고 했을 때 조정은 추세의 반대인 거죠. 요 개념만 딱 갖고 있으면 돼요. 막 어떤 파동이 나오다가 마무리가 ABC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추세는 상승이었는데 마지막이 ABC로 끝났다. 이것은 어쨌건 무슨 파동이 나왔건 요 파동은 이제 추세의 반대로 간다는 신호인 거죠. 그래서 ABC로 간다고 쳤을 때 이게 ABC로 나오던 뭐 WXY로 나오던 ABCD로 나오던 5개로 나오던 이 마지막 2도 ABC로 끝나야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여기는 고점 신호라는 거예요. 고점. 딱 여기가 고점인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패턴을 먼저 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기영이 머리 패턴 이런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상승 추세가 막 나오다가 점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양. 을 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결국은 마무리로 ABC가 나옵니다. 하나가. 그러면 이제 이 카운팅을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합당하게. 그 다음에 매매를 뭐 여기서 진행을 하겠죠. 더 확실하게 여기가 마무리가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내려오고 다시 여기서 막혔을 때 이때 여기서 여기서 끝났구나. 요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좀 큰 파동에서는요. 대신 요것도 ABC로 끝나야겠죠. 거래량도 봐야 되고 이평선도 봐야 되고 뭐 피보나치도 봐야 되고 볼 거는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이 파동의 끝이라는 건 결국은 모양으로 생각한다면 전 모양을 얘기할 거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많죠. 그걸 좀 예를 자주 드는 편인데 이렇게 쏟다가 좀 핸들을 돌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뒤로 다시 가야 돼요. 근데 바로 그냥 다시 이렇게 갈 수는 없죠. 어쨌건 속도를 줄이고 핸들을 돌려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추세 전환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마무리 파동에 그 마지막 파동에 ABC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패턴들을 뭐 헤드앤숄더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론적으로 말하는 헤드앤숄더는 1, 2, 3, 4, 5가 나오고 ABC가 이렇게 나오는 걸 이제 헤드앤숄더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근데 실제적으로 매매할 때는 이런 패턴을 보는 게 아니라 대파동에 있어서 마무리 ABC를 보통 찾는 편입니다. 그리고 큰 추세에는 보통 이 ABC가 나오면 어떤 게 발생하느냐, 보통 사이비 고점이 많이 발생해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보통, 지금 이건 잘못 그렸는데, 보통 236, 382 이런 데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큰 파동에 있어서는요. 특히나 비트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1.618을 도달하지 못하고 여기나 여기까지 고점을 만들고 하락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지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일봉인데 이게 뭐가 어찌 됐건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추세라고 판단을 했고, 뭐 매매를 진행했을 때 날봉상으로는 특별히 위로 뚜렷한 ABC가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이렇게 ABC를 카운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추세라고 보지만, 점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다 상승했던 추세를 마무리로 ABC를 만들면서 파동이 끝나고 있습니다. 뭐 다 지나온 차트를 얘기한다고도 하실 수 있겠는데, 어쨌건 뭐. 자, ABC 나왔고, 그다음 여기도 ABC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여기에도 ABC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찌됐건 요 파동의 마무리가 ABC가 되었고, 요 상승 추세의 마무리가 ABC가 되었고, 그러면 이제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추세 파악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상승 추세가 좀 돌아서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때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1.236, 382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더 상승 추세가 이어졌으려면 이런 데서 이제 1.618을 터치해 줬어야겠죠. 피보나치 숫자로만 봤을 때요. 네, 여기에서 ABC를 만들면서 멈췄기 때문에 이거는 불규칙 고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크게 보면 이것도 ABC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하고 있지 않았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이거를 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때는 요게 이제 불규칙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요걸 A파로 보고 요걸 B파로 봐야 되겠죠. 이론상으로 불규칙 플랫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ABC 고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보는 거죠. A, B, C로 보고 1.618, 2. 불규칙은 1.618만큼 하락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숫자만큼 가는 경우가 좀 있어서 여기로 좀, 실제로는 여기를 보는 편입니다, 저는. 네, 여기선 더 쏟았다고 치고, 그러면은 이 ABC를 또 A로 볼 수 있겠죠. A가 이렇게 하락한 게 A가 아니라 요걸 A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걸 A로 해서 피보나치를 또 그었을 때 B파 1.236, 1.382 요 부분 불규칙 고점. 그래서 요걸 A, B, C로 또 이렇게 불규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피보나치를 내려서 2.618 여기 아니면 2로 봤을 때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여기에선 236에서 멈췄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 여기에서도 파동 카운팅을 이렇게 했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요. 실제 매매에 있어서는 이격이 발생하는 거죠. 큰 파동과 큰 파동 사이에 이런 횡보나 조정 구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론상으로 공부했을 때는 1, 2, 3, 4, 5가 나오고 ABC가 나오고 바로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더니 뭐 한 요 정도의 이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매매와 이론의 그 괴리감이 있다고 하는 게 좀 이런 부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바로 이게 조정이 나올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구간이 발생한다. 왜 발생하는지 한번 시장의 심리를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보통 큰 파동이 하나 나오고 난 뒤에는 바닥에서 기는 구간이 발생해요. 거래량이 없고 횡보하는 구간. 거래량이 없다는 건 왜 그런 거죠? 거래가 없다. 거래가 없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를 보면 큰 충격을 받고 횡보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파동이 하나 나왔을 때 여기에서 바로 숏을 들어가서 이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서
여기에서 바로 숏을 들어가서 막 전전긍긍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우리는 관망해야 되는 부분이고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큰 파동이 나오고 난 뒤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뭐 저도 그렇지만 매매 중독에 있으신 분들이 꽤나 많아요. 흔하고. 왜냐면 다 욕심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돈을 빨리 벌어야 되고 우리가 배운 걸 빨리 써먹어서 뭔가 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포지션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섣불리 숏을 들어갔다가 이게 추세가 안 끝났으면 이게 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아니면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데서 무작정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큰 하락을 한 뒤에 그 다음 조정 올라오는 B까지 기다려야 돼요. 요 두 개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매매를 진행을 해야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는 매매를 진행할 수 있고 좀 더 확률이 높은 자리를 찾아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차트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추세가 계속 상승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매매는 굉장히 저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 지금 나온 차트로만 본다면 고점이 나왔고 이런 ABC의 연속을 그리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A파로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1번으로 했고요. 요거를 A로 본다면 B파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고점 부근에서는 불규칙 고점, 사이비 고점이 나오는 것까지 감안해서 그럼 요 ABC를 A로 보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최대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큰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마무리가 ABC로 끝났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진행하는 거죠. 여기에서 또 뭐 횡보 기간을 거치던 바로 쏟던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위로 ABC, B가 나오면 여기서 숏 타겟을 또 하고 근데 올라온 것에 비해서 요게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또 A파로 보고 또 B를 보고 C를 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건데 요 마무리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뭐 ABC가 나왔었고 이게. 저는 일단 요거를 정확하게는 WXY로 보고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매매일지는 나중에 뭐 분석해서 따로 말하기로 하고 어쨌건 이런 부분에서도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아까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었던 최대 여기까지 열어두고 이제 추세가 전환될 거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프레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좀 짧게 단타를 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 실제로 이 부분에 왔을 때 실제로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저점을 깨고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일단 기다려야 돼요. 여기에서 하락한다고 추격해야지 하고 여기서 숏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평단이 여기에요. 일단 그러면 이거 더 쏟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숏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상승하는데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롱 들어가는 거죠. 이런 데서 똑같은 거죠. 이런 데서 롱 들어가는 거나 이런 데서 숏을 들어간다면 이 올라오는 것에 바로 마이너스가 돼서 그냥 뭐 손절이 나가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손목을 자르는 거예요. 이런 데서 숏을 들어가는 건 정말 안 좋은 습관인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마무리 ABC를 기다려야 돼요. 현재까지는 ABC로 보고 거래량이 들어왔다고 치고 한번 볼게요. 아직 안 끝났네요. 이러면은 이 ABC 관점을 폐기하고 다시 또 기다립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저라면 2323 매매법이라는 걸 참고해서 A로 보고 B로 C로 이런 식으로 볼 텐데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어서 여기 236을 두 번은 터치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꼬리를 말면서 반등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가 제 보통 타점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여기서 그냥 들어갔는데 이게 저점을 뚫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두 번 터치까지 봅니다. 어쨌건 여기까지 왔으면 더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네, 저점 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 매매 타점은 2323 매매
이거랑 밑으로 ABC. 요거 두 개를 보고 바닥 잡기를 합니다. 이때는 바닥을 저점을 깼지만 이 파동의 모양이 ABC로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도 ABC 이렇게 A, B, C. 그러면 여기를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ABC는 어디에 ABC일까 봤을 때 일단은 이렇게 볼 것 같고, 그러면은 요 파동의 비율이 합당한가를 봐야겠죠. 이렇게 봤을 때 786으로 끝났네요. 1대1이 미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거를 머릿속으로는 이제 WXY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카운팅은 ABC로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런 데서 이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평선이 안 떠 있는데 이 차트 설정이 안 떠 있네요. 요거 두 가지를 보고 이제 여기서 여기 어딘가에서 진입을 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1차 저항이라고 생각하는 요 A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걷을 때 여기가 382 정도 되네요. 382 여기에다가 하나 걸고 그 다음에 막혔던 부분, 거래량이 터지면서 막혔던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지켜볼게요. V자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손절은 전저점. 그러면 비파를 기다렸다가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1차 시나리오는 이런 식으로 세워두고요. 어쨌건 목표가에 한번 도달했고 또 한번 도달했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들고 푸근하게 기다려보는 거예요. 어쨌건 이렇게 하락하는 파동이 나왔을 때 바로 이렇게 여기서 1, 2, 3, 4, 5 이렇게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매매할 때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바로 롱을 들어갔다가 아니면은 이런 데서 들어갔다고 칩시다. 좀 이런 데서.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이제 손해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손절을 칠까? 물 탈까? 버틸까? 이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계속 마음 졸이고 전전긍긍하게 돼요. 이때부터. 그러면 이제 계속 차트만 보게 되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뭐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게 과연 좀 건강한 트레이딩의 방법일까요? 롱런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한파동이 나오고 그 파동의 마무리 ABC가 눈에 띄게 딱 보였을 때 이 횡보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읽기해봐야 뭐 3시간? 2시간에서 3시간? 2시간에서 3시간 요 정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데서 뇌동을 하게 되면 진짜 시드가 많이 갈려요. 그래서 오늘의 하고 싶었던 메인 주제는 사실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라가 메인 주제였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실제 매매할 땐 발생하는구나. 이런 거를 몸소 체득하시고 매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두서없는 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